쓸모아. 최근 일본 컨테이너선이 또다시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14,000톤급 컨테이너선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강풍과 파도를 만나 싣고 있던 컨테이너 1816개가 바다로 유출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이 중에 64개의 컨테이너에는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는 불꽃이나 배터리, 액체 에탄올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컨테이너는 유실 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하와이 앞바다였는데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리면서 손상된 선박은 현재 일본의 고베에 정박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4월 일본 조선소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에서 건조한 것으로 최근 유독 일본 선박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 사태에 전 세계가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휩쓸었던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몰 컴포터가 사고가 나면서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제조사는 이 배를 세계 최고의 철강으로 만들어 가장 튼튼한 배라고 자랑했지만 이 배는 예변 인근 해역에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조사 결과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6척 가운데 5척에서도 같은 증상이 확인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건조한 선박이 한국보다 약한 이유가 선체를 가볍고 얇게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모리셔스에서도 일본 선박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과거 사고 났던 미쓰이 소속 선박으로 1,000톤의 중유를 쏟아 마지막 지상 낙원이라 불리던 모리셔스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피해가 원상복구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과거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한국을 타도하겠다는 일본의 조선업은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신뢰를 잃어가는 동안 한국 조선업은 전세계 신뢰를 더욱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미국 지역에서 선박 안전관리의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선박 안전관리 평가를 가장 까다롭게 하는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미국은 최근 3년간의 선박 점검 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1%의 결함률을 유지해야 획득할 수 있는 우수 등급을 한국에게 부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 컨테이너선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놀라운 계획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본격화됩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해양 교통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개발 시행되는 해양 디지털 기술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5G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 교통 체계입니다. 그동안 선박에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VHF 무선 통신기, GPS 플로터 등 여러 항법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비들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해상 내비게이션은 이런 기존의 장비들의 정보를 하나의 기기에서 한 번에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해상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하는 기능도 하면서 충돌 자처 위험 예측 및 경보, 선박 경로 및 위치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총 1,308억 원을 들여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닿을 수 있는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왔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263개 사이트에 568개의 무선 송수신부를 설치하고 섬지역에 54개 소형 지지국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빠르고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은 세계 최초로 해상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선언 없이도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운항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자율운항 기술로 대표되는 스마트 선박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2025년까지 1,600억 원 규모의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완전 무인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해 효율적인 운항을 돕는 차세대 선박인 스마트 선박을 넘어 이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으로 자율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 선박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LNG선 경쟁력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빠르게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제 조선서 인근 해상에서 길이 38m, 무게 300톤급의 시제 선박을 원격 자율 운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거제 조선소와 이곳으로부터 250km 떨어진 대전 선박해양연구센터에 설치한 원격 관제센터에서 동시에 진행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직 선박 자율운항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선박 사고가 선원의 실수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모리셔스에서 벌어진 사고는 선원들이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무리한 항해를 시도하다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자율운항 기술이 완성된다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수주하며 중국을 제치고 5개월 연속 수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데는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에 더불어 새로운 혁신과 기술에 대한 도전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선박 운송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있어 백신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도 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제품별 특성에 따라 마이너스 60도 이하의 극저온, 마이너스 20도 이하의 냉동, 혹은 2에서 8도의 냉장 유지 등 온도 맞춤 수송, 이른바 콜드 체인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대한항공은 백신 수송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코로나 백신 운송을 대비해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여객기로 컨테이너와 드라이 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유럽 내 백신 생산 공장까지 성공적으로 수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수송하는 코로나 백신 원료는 마이너스 60도 이하 극저온 운송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의약품 수송 전용 특수용기에 탑재했습니다. 특수용기는 208kg의 드라이 아이스가 사용되며 별도의 전원장치 없이도 마이너스 60도 이하 상태를 120년시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영국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 등 화이자 백신을 시작으로 백신 긴급 승인이 이루어지면 백신 수송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완벽한 기술로 백신 수송 능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각국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콜드체인 기술을 철도에도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해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배터리를 탑재한 냉동 컨테이너를 개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와 협력해 남극 탐사용 고성능 단열 컨테이너를 개발했던 경험을 기초로 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존 냉동 컨테이너는 화물 열차처럼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유통 구간에서는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물품을 싣고 내리는데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상온 노출에 따른 변질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원이 끊길 경우 자체 배터리로 냉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20피트 표준기가 컨테이너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냉동 유지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배터리 용량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단열 성능이 8배 높은 진공 단열재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이용하면 이번에 백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 수송 못했던 신선 물류도 철도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의 조선업과 항공업 등 물류업은 전 세계를 향해 위기를 기회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배달의 민족이라 했던 대한민국은 그 강력한 힘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